유재영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름 농사는 제 5번째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와온의 저녁을 낸 지 8년 만에 출간한 시집이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과작 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단 50년, 시집 5권, 시조집 3권을 출간했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결코 적은 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소월은 진달래꽃, 백석, 사슴 단 한 권의 시집으로 한국 시의 문체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하면 저는 시집을 많이 출간한 것 같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름 농사는 중앙 정치에 실패한 비극적 시인 구련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대표 작품 초사에 대한 초월적 삶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삶과 자연과 죽음의 연관성을 이 시집에서 갖고자 했습니다. 또 한국 시의 어두운 부분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가보고자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시집을 김종태 교수는 이미지의 굴절을 통한 원근의 시학이라고 하더군요. 길들이지 않은 자연과 사물의 본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할까? 이런 평가에 대체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목월 선생님은 결혼 주례를 하면서도 시를 위한 메모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수백 개의 메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꺼내 읽으며 끊어졌던 맥락을 이어갑니다. 순간의 감각은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은 문청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합니다. (1987년) 동학사를 창립하고 지금은 3개의 별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책을 출간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문인들이 출판사를 창업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생계형 자비 출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출판을 문화사업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판은 엄연히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산업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00만 부 나가는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출판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문학 쪽에서 보았을 때 피천득 시집 생명, 서정춘 시집 죽편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진폭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잡지 이름과 노고까지 만들고도 시 잡지를 창간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빚으로 남습니다. 아들이 등단을 했으니까 그 문제도 차차 논의해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등단 50년을 넘기며 최고의 시잡지 창간, 그것은 저희 첫 번째 소망이 되었습니다. 시조를 쓰게 된 것은 전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1969년 약관의 나이로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부분으로 입선한 김상목 시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능막유착으로 집에 내려가 쉬고 있을 때였는데 신춘문예에 시를 투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를 쓰다가 시조 한 편을 쓴 것이 있었는데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 2학년을 다니던 유초아를 만났습니다. 자기 형이 시조 시인 유재하인데 보여주고 싶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입대하고 잊고 있었는데 휴가를 나왔더니 그 작품이 시조문학의 초예 추천이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유재하 씨가 이태극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초예 추천을 받고 1973년도에 시조문학 마지막 3회 추천자가 되었습니다. 시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시조를 먼저 공부하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시조를 공부하면
말의 운율을 익히며 압축과 절제 그리고 언어를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누구나 느끼는 거겠지만은 원고지를 백지라고 합시다. 백지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처음엔 운동장만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공포를 이겨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수 하나를 쓰더라도 처음엔 50획 넘게 시를 씁니다. 거기서 다시 줄이고 압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좋은 작품은 5편을 한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리게가 되면 서재에 붙여놓고 마감 날짜가 올 때까지 수정을 거듭합니다. 저는 잡지사에 보내고도 책이 나올 때까지 수정을 거듭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관념어를 배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시에서 관념은 최대의 적이고 또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메모하는 버릇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시조집 느티나무 비명과 최근에 나온 구름농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느티나무 비명은 편집자 위주의 나열식에서 벗어나 쉽게 읽는 시집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며 불편하게 읽는 시집을 표방했습니다. 장마다 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행이 긴 작품은 2페이지를 이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지요. 후루룩 읽는 시집이 아니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생각하며 꼼꼼히 읽는 시 읽기를 제안했습니다. 서지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구름농사는 다람쥐와 모감주 나무와 작은 나무 의자를 소품으로 등장시켜서 표지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연결해서 시를 읽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따로 애송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가 완성되면 다시 고치지도 읽지도 않습니다. 쓰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아껴주고 싶은 작품은 달개비꽃입니다. 처음 제목은 어린 날의 달개비꽃인데 어린 날을 빼버렸습니다. 달개비꽃. 고향 울밑 어디서나 피다지는 꽃이 있다. 헤어지고 오던 날 남겨둔 하늘처럼 유난히 동맥이 파란 몸이 야윈 그 아이. 소꿉놀이 지치고 흙담에 주저앉아. 그렇지. 도란도란 눈도 멀고 귀도 멀던 살며시 단벌머리에 얹어주던 청보라. 희미한 이 시간도 꼭 주면 물이 들까? 꽃 속에 있던 아이 어디에도 없는데 부르면 나올 것 같아. 어린 날의 달개비꽃. 시조를 우리 정신의 문자적 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조를 우리의 미래적 가치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300년 전 바시오라는 하이쿠 작가를 앞세워 세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서 하이쿠를 짓고 일본 정신의 놀라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조도 현대시이길 희망한다면 우리는 현대 시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대시의 제도적 장치에 자생적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쓰지 말고 작품의 완성도에 힘을 써라. 시조 문학상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름 외에 아오를 함부로 쓰지
마라. 사서 읽는 시집이 좋은 시집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비평은 비평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우걸 시인과 저는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조집을 내는 출판사 대표가 자기 출판사 시집 해설을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평단에서 시조는 자기들끼리 쓰고 비평까지 자기들끼리 한다 하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문학적 비평 수준 이하의 해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시조집을 9년 만에 출간하는 일입니다. 버리고 얻은 40편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지금 교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어디선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감각이 더 낡기 전에 우리나라 국보를 시조로 옮겨 쓰는 일입니다.